병원 다녀왔어. 잠시 조용해지길래 뭔가 걱정스러운 말이라도 하나 나오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집이랑 적금도 내 앞으로 옮겨놓자. 혹시 모르잖아.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앞이 뿌옇고 흐리더군요. 잠이 덜 깬 건가 싶어 세수를 해봤지만 시야는 여전히 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거실로 나와 뭘 좀 먹으려 했지만 밥 한 숟갈 넘기자마자 명치가 꽉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소화제를 털어 넣으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갱년기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혼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참고 넘기던 날들이 몇 달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빛이 너무 낯설더군요. 내가 맞나 싶은 표정,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눈가에는 생기가 없고 볼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종합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며칠 후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니 심장이 괜히 쿵쾅거리고 손끝에 식은땀이 맺히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한 장씩 넘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뇌, 심장, 위장 등 기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나타나는 증상들 두통, 어지럼증, 소화장애, 가슴 답답함, 이런 건 모두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병이었구나.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쌓아온 것들이 결국 이렇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유방 조직 검사도 받으셨죠? 그 결과는 양성 섬유선종입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는 수술보다는 지켜보죠. 보통 이런 건 작아지기도 하니 6개월 후에 다시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참 허무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 진료를 마치고 나와 병원 복도를 걷는데 몸은 멀쩡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바쁠 거고, 친정 식구들, 말하기 싫고, 남편, 괜히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말은 뻔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저녁 무렵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 들었는데 다행히 다른 곳들은 이상 없고 유방 쪽에 섬유선종이 하나 있긴 한데 양성이고 지금은 우선 지켜보자고 하네.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면 된대. 나머지는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 즈음의 증상들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숨 막히고 그런 거 다. 잠시 조용해지길래 뭔가 걱정스러운 말이라도 하나 나오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참에 집이랑 적금도 내 앞으로 옮겨놓자. 혹시 모르잖아.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며칠 밤을 설쳤는지, 진료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상태보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을까봐 자기 명의로 바꿔두자는 생각, 그 사람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던 거죠. 그래도 다행이네. 당분간 편히 쉬어. 그런 말 하나 건네지 않았습니다. 섬유선종이라는 말도 6개월마다 병원에 다시 와야 한다는 말도 그 사람에겐 걱정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 혹시 모르니까 정리는 해두자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고 넘겨왔던 말들, 서운했던 순간들,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남편이 유난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사실 신혼 때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투, 식사하는 태도, 자기 물건은 자기가 절대 안 치우는 성격까지.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싶더군요. 그땐 그래도 처음이니까 넘겼습니다. 누구나 단점은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맞춰가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직은 모든 게 새롭고 어색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그 사소한 것들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늦게 퇴근에 지친 몸으로 겨우 저녁을 차렸는데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당신은 요리 감각이 왜 이 모양이야? 툭 던지는 말투에 속이 상해도 그땐 그저 오늘따라 예민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남편은 당신도 애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냐.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늘 주는 사람이었고요. 기념일을 챙긴 적도, 제가 아파도 먼저 병원 가보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게 뭐 대수냐고, 가정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고열로 밤새 끙끙 앓고 있었을 때 남편에게 응급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애들 원래 열도 나면서 크는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잠을 청하더군요. 그날 제가 혼자 애를 업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내 손등보다 작아 보이는 아이 얼굴을 보며 눈물이 줄줄 흐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도 저는 이 사람은 원래 이렇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뭘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잘 나갔습니다. 차 바꾸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그땐 저도 참 감사했죠.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운 좋게 우리 인생 풀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둘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고 집안에 냉기 돌기 시작하던 그 시기.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 하나만이라도, 이 재산 하나만이라도 지켜야겠다. 이 사람은 너무 퍼주는 사람이니까 친구가 돈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시댁에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보내고 자식들에겐 말할 것도 없고요. 남 좋은 일만 하던 그 버릇, 사업이 망하고 나서도 못 고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대로는 이 집 못 지켜. 그 잘못하다간 길바닥에 앉을 수 있어. 좀이라도 내 앞으로 명예 바꾸자. 그래야 이 집이라도 남지. 그 사람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사업 망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넘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밤새 눈물로 설득했고 결국 명의는 제 앞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장, 보험까지도. 그땐 이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이라 믿었어요. 잠깐 멈춘 거라고, 곧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며 또 예전처럼 흘러갔고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 핥히는 건 여전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몸이 망가진 이유가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이걸 넘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병이 나도록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그 와중에도 집이랑 적금명이나 정리하자는 말만 꺼낸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사람 옆에서 30년 가까이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을 쳤습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말들, 하찮게 여겨졌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촘촘하게 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벽은 말로는 허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무뚝뚝한 부부,
말수 적은 관계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걸 확실히 끝났다고 느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둘째 아이 생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이기 힘드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식당을 예약하고 메뉴도 신경 써서 고르고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했죠. 남편도 처음엔 알았어 하더니 당일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해 보이더군요. 오늘 왜 이렇게 바쁜 날에 약속을 잡았냐? 왜 하필 이런 식당을 골랐냐? 시작부터 투덜거리더니 식당에 도착해서는 결국 큰 소리를 쳤습니다. 종업원한테는 물도 안 주냐고 고함을 치고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데서 밥을 먹어야 하냐? 는 말까지 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우리 테이블에 쏠렸습니다. 아이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창피하고 무력했고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심했어. 애 생일날 오랜만에 가족 외식한 건데 그게 무슨 태도야?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당신은 맨날 예민하게 굴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뭔가 확 조여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말이 누굴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조차 모르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의미 없고 이해받으려는 노력 자체가 저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고립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잘못으로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면서 무너지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엔 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다툰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없으니 그냥 말하지 않게 되더군요. 처음엔 대화가 줄어든 걸 익숙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꼭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숨이 막히는 밤을 얼마나 겪는지 전혀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야?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그런 식으로 말끝을 잘라버리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되니까 실망도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대신 그 자리에 무력함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해도 무덤덤했습니다. 몸져 누워 있어도 식사를 걸러도 어지럽다고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쓰러질 뻔한 걸 식탁에 부딪혀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순간에도 괜찮아가 아니라 식탁에 뭐 흘렸네. 닦아.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 상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걸. 말을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허무하고 피곤해질 뿐이라는 거요.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말하지 않게 되어버린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고 마주치지 않도록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도 혼자 했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비참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게 익숙하고 편안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 사람 옆에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아파도 혼자 참고 병원에 다녀오고 몸도 마음도 더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피곤해서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는 이 감정 속에 갇혀 한 평생을 질질 끌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몇 장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혼자 나와 처음 도착한 곳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지인이 얘기해 준 적 있었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 정도 거리는 심란한 마음을 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더는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시끄러운 냉장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기보다 오히려 나를 숨쉬게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짐을 싸서 나온 그날 이후 남편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만 엄마, 좀 쉬다 올게. 라고 전했고 핸드폰도 일정 시간 꺼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핸드폰을 켜자마자 남편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왜 갑자기 나갔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문자를 하나하나 읽는데 그 속엔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 늘 그랬듯이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로 상황을 끝내려는 느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때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들뜨고 작은 사과에도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식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집 나간 이유를 잘 모르겠대. 며칠 뒤 딸아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이유, 제가 아플 만큼 참아왔던 시간들.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비극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해. 우리 다 컸으니 걱정 말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디며 지켜내려 했던 가족, 그 틈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고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서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더는 미련 없이 남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아이들을 통해서만 소식이 오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서류는 아직 그대로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리만큼요. 혼자 지낸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어색했고 커피포트 끓는 소리에도 가슴이 조이고 불안했지만 이젠 그런 것들이 제 일상 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집을 나와 처음 맞이한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커튼 너머로 벽지를 물들이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 조용한 빗줄기 앞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도 편안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그리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저를 평온하게 만들거든요. 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는 증상도 줄었고 숨이 턱 막히던 증상도 한동안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후에 한 번 더 유방 조직 검사를 받기로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줄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이젠 진심으로 믿게 되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동네 작은 공원을 걷습니다. 느리게 걷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예전에 저는 정말 바쁘고 복잡하고 외로웠던 사람이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땐 참는다는 말이 미덕인 줄 알았고 가정이란 건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는 처음으로 저를 살아가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지 않아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매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땐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아이들은 괜찮을까? 수백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가 얼마나 긴 시간을 버티고 견뎌왔는지 이 사람도 누구도 모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을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상처의 반복을 끊는 첫걸음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이혼을 통보한 뒤에도 늘 그랬듯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번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건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한 여자의 마지막 결심이라는 걸요. 그 사람과 마주하면 담담하게 말할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나면 저는 정말로 저만의 삶을 시작할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